이제 드디어 두음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음법칙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국어의 의문체계의 두음법칙, 이니셜 로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시경의 조선어 문법에 말의 이금소리라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의 이금으로 바꿈과 나이지 아니함이 있으니, 예, 리을을 아, 어, 오, 우, 의의 첫소리로 비롯할 때는, 나일 때는 니은으로 바꾸고, 이의 첫소리로 나올 때는 니은으로 바꾸나니라. 니은이나 리을을 이의 첫소리로 비로사 날 때는 그 니은이나 리을이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첫소리에 니은과 리을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 그러나 이는, 자,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알 게 하나 있습니다. 한자음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두음법칙 안 써요. 한자음에만 씁니다. 고대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현상을 현대 국어에 이르러 이를 규범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외래의 무제한 수입, 외국과의 문화 교류 및 내왕, 한류로 인한 한국어 학습자 증가 등의 시대에 유독 한국만이 엄연히 발음되고 표기도 가능한 한자 본음을 무시하고 마치 한국인은 그러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한글은 그러한 원음을 표기하지 못하는 양 두음법칙을 내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보아도 문제 있습니다. 아울러 타 언어, 이를테면 외국어라든지 외래어는 모두 인정하면서 유독 수천 년 아무런 탈 없이 사용해온 한자음에 대해서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이나 어떤 음도 발음해내는 한국인의 음성 조음 구조, 조음 기능의 구강 구조를 자학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지극히 잘못된 규정입니다. 자, 두음법칙과 한자음 표기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리을 머리 소리 규칙, 머리 소리라는 것이 두음이죠. 리을은 어떻게 쓰냐 이 문제입니다. 첫 소리의 형태소 한자 말입니다. 형태소가 말이 첫 머리에 올 때 리을은 니은으로 바뀐다. 즉 리을이 어두에 올 수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인으로 쓰죠. 그죠? 그러나 같은 늙을 노자인데 부로, 그러던 뒤에는 로자를 원음을 씁니다. 첫 글자는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리을 소리 규칙에서 다시 이나 이 앞에는 한 번 더 바뀌어 리을이 니은을 거쳐 제로까지로 3단계를 거쳐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흐르는 물, 류수죠. 류수인데 이거를 뉴수로 썼다가 지금 유수 이렇게 씁니다. 뒤에 갈 때는 당연히 발음이 류죠. 하류, 무슨 볼류 그럴 때는. 다음으로 니은 소리 교체입니다. 니은은 또 어떻게 쓰느냐? 말 첫머리에 이나 이 앞의 니은은, 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겁니다. 설면음을 나타내는 이입니다. Y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이 없어질 때의 니은은 제로가 된다. 즉 비음 니은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올 수 없으며 국외음화된 니은은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 올 수 없다. 국외음화된 니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냐, 녀, 뇨, 뉴 이런 겁니다. 이건 못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여자가 되죠. 그러나 남녀는 당연히 여자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어두 복자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두에는 복자음이 올 수 없다. 우리는 옛날 복자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물론 고대는 당연히
복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아시죠? 쌀. 우리 먹는 쌀. 쌀은 비읍, 시옷, 아레아, 리을 이렇게 씁니다. 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림유사에 한보살 이러더라. 근데 한보살이라고 쌀을 우리가 한보살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보살은 뭔가 흰 이 말이에요. 흰, 하얀, 흰. 백미를 한보살이라 하더래요. 그럼 흰. 근데 보살은 보살 때 보는 비음만 내고 그다음 뒤에 살을 붙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살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건 아실 겁니다. 왜 쌀을 비읍시오 썼나? 지금 우리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읍이 그냥 쌀 할 땐 쌀이라고 그러지만 앞에 받침이 없는 다른 글자가 올 때는 비읍이 살아서 앞에 붙죠. 예를 들면 조, 살, 좁쌀이죠. 이, 쌀, 잎쌀이죠. 차, 살, 찹쌀이죠. 근데 표기는 비읍 시옷에다가 아래야 리을로 안 쓰고 비읍이 앞으로 당겨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없었다. 이것이 지금 있다.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을을 독립된 음절로 표기한다. 이 뭔가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 여러분 야구에 스트라이크 점, 그러니까 여기 애플 할 때 글자 다음에 PPL이니까 P 다음에 의가 없어요. 의가. 근데 그걸 애플로 쓴다. 스쿨 마찬가지로 S 다음에 SCH니까 S와 C 사이에 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의를 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 있는 그 음가이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이 정확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의라는 음가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가 가가지고 아니 우리 의 있다. 의 있죠. 의. 예를 들면 뭐 스치다 할 때 시옷 때문에 의 쓰잖아요. 근데 서양이나 다른 나라는 중국어도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거 없이 S자 하나만 써도 S자가 저절로 스로 발음 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K자만 써도 크로 발음 난다고 여겼고, 그래서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만 예를 더 들까요? 예를 들면 인류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그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위의 소리인지 아시죠? 이 입술소리입니다. 입술소리. 순음이에요. 순음이고 제일 먼저 왜 이도 안 나고 혀도 안 돌아가게 이 입술로 웃으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소리 내는 게 입술소리입니다. 물론 전체를 터놓고 우는 소리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보세요. 모든 서양 사람들은 입술에서부터 소리가 시작된다고 봤는데 우리는 입술 소리 내기 전에 그 소리도 찾아낸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를 들어볼까요? 서양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다 세계 모든 언어가 어머니는 마마거나 맘이거나 되게 미음으로 입술 소리 시작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미음을 발음하기 전에 음가까지 찾아냈어요. 우리는 뭡니까? 마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엄마죠. 그냥 마라고 안 그러죠. 때는. 또 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빠바고 삼수하는 파 발음을 중심으로 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발음하기 전 빠죠. 그러니까 아빠죠.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임에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가지를 쳐서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파열음과 마찰음 중에 유성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파열음이라는 게 뭔가 KTP 우리말로 하면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마찰음은 지읒, 치읓입니다. 지읒,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지읒계통. 이거 지읒, 치읓이 뭐 파찰음인데 여기서 다루는 건 그겁니다. 이것은 유성음은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 이게 유성음이 뭔가 하면 기역의 유성음은 여러분들 알파벳으로 쓰면은 뭔가 하면 G가 됩니다. A, B, C, D, F, G. 그 다음에 T의 유성음은 뭔가 합니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P의 유성음은 P니까 우리말로 비읍이죠. 비읍의 유성음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H, 마찰음의 유성음은
제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두에 올 수 없다. 못 온다. 쉽게 하면 우리는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뭡니까? 유성음을 못 내는 민족이다. 유성음을 내지 않은 민족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성음을 안 내요. 안 낸 이유가 우리가 언어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언어의 다양성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 음에는 변별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있다 없다는 변별력의 문제입니다. 변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변별력이 뭔가 하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다른 건 다 같은데 그 한 가지만 다름으로써 의미가 달라져야 그것이 그 언어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불, 풀, 뿔 썼습니다. 그러면 울은 같지요. 위에는 뭔가 비읍, 피읍, 비읍, 쌍비읍, 비읍이죠. 불, 뿔, 풀 했을 때. 그럼 이 세 가지가 비읍, 쌍비읍, 피읍이면서 의미가 변별됩니까? 되죠. 이를테면 보세요. 불 하면 뭡니까? 타는 불. 그죠? 뿔은 뭡니까? 난 뿔. 풀 하는 거, 파란 풀. 의미가 변별돼요. 변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읍도 있고 쌍비읍도 있고 피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서양에서는 비읍과 쌍비읍이 구분됩니까? 중국도 비읍과 쌍비읍이 구분돼요. 의미 변별 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 나라에 그거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어로 빠바하고 발음하든지 바바하고 발음하든지 지금 나는 비읍이라고 발음했고 쌍비읍 발음했는데 중국에 바바하면 큰 아버지고 빠바하면 조그만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니죠. 의미 변별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 나라는 없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보를 찼어. 나는 뽀를 찼어. 볼은 큰 거고 뽀는 작은 겁니까? 의미 변별이 안 되죠. 없어요. 그래서 언어에서 어떤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의미 변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기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서양 사람들에게서 한국에는 맨 처음에 유성음이 없어. 왜? 유성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 변별이 되는 우리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발음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성음이라는 건 귀를 막고 그 발음을 웅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귀에. 요걸 갖다 유성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각기 이리와 할 때 떨립니까? 안 떨려요. 그 유성음이 없다라고 해서 서양 언어학자들이 서양 쪽에서 특히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적기 시작한 사람이 한국엔 그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GDB로 쓸 수 없어. 그래서 KTP로 쓴 거예요. 1937년에 맥킨 라이샤우라는 사람이 이 표기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MR 표기법이라는데 맥킨의 미음자고 라이샤우의 R자를 때 해서 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면 군산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KUNSAN. 부산은 PUSAN. 대구는 TAEGU. 근데 GU는 왜 대군대 왜 썼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유성음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성음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효과를 써놓고 효과라고 발음하느냐 효과라고 발음하느냐 그러죠? 효과라고 발음하면 된 소리가 나죠. 쌍기역 된 소리가 나죠. 효과라고 발음할 때는 효 끝에가 유성입니다.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니까 뒤에도 과할 때 와니까 유성음이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들어가면 유성음이 돼버려요. 이걸 유성음화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유성음으로 읽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나라는 뭐예요? 된 소리를 읽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기역,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건 이렇게 근세까지 써오다가 다시 1959년에는 한번 바꾸자 해서 전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돌려서 쓴다는 표현인데 여기 어떻게 돌려 쓰느냐. 없는 글자에다가 반달표라든지 어깨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보고해가지고 복잡한 표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외국인도 이거 여기에 맞춰서 읽지 못한다 해서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맥킨 라이샤워 방식으로 복귀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월드컵이 들어설 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 시점에서 국어연구원에서는 26개 로마자만 가지고 우리 표준 발음에 가까운 음을 표기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래야 실제 유성, 무성은 관계없기 때문에 유성음 G, D, B, J를 우리의 무성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에 대칭시키고 대신 K, T, P, C, H는 우리의 격음, 송기음 알죠? 키읔, 티읕, 피읕 있죠? 거기에다가 대칭시켜서 간소화하였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지금 보니까 중국의 저하고 똑같죠. 한어 병음 방안도 마찬가지죠. 26개로 대칭시켰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 왜 편리하냐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옛날 중국 한어 병음 방안 연들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한자음하고 맞추면서 실제로 발음 같이 안 나죠? 똑같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 치, 시에다가 유를 붙이면 쥐, 취, 쉬로 음라우트를 안 붙여도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습니까, 이게? 그럼 왜 그걸 안 붙이고도 그냥 지금 사용할까요? 금방 말씀대로 언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입니다. 쓰는 사람과 또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그렇다고 인정해서 함께 약속만 되면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첫소리에 유성음이 안 난다 할지라도 G, D, B는 아니 그 사용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유성음이지 우리는 그걸 무성음과 관계없이 그걸 써도 돼. 왜?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의미 변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군산 하면 GUNSAN, 부산 하면 BUSAN, 대구 하면 DAEGU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대전하면 DAEJN 하고 기록할 때 영미 양국도 표준 표기 한국의 이러한 표기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힘을 얻었지요. 그럼에도 아직 이는 정착되지 않아 여전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베이징이나 이건 다 지금 한어 병원 방언대로 쓰지만 예를 들면 청도 맥주 할 때 청도는 다르게 쓰잖아요. 그건 이미 굳어진 상표나 기타 등등은 그대로 쓴다 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고쳐놔야죠. 고쳐놨는데도 외국 사람이 제주를 가려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J-E, J-U. 제주 맞네. 제주공항에 딱 내렸을 때 아직 안 고쳤어요. C-H-E, J-U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왜 잘못한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부천 영화제가 있는데 부천 쓸 때는 부천이라고 B-U-C-H-E-O-N이 맞는데 부천 영화제는 P-U-C-H-O-N으로 썼어요.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편 상반되게 외래어 어두 유성음 어휘는 우리음에서는 다시 무성 폐성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한자음과는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자음도 타금 유성음을 타금이라고 합니다. 타금은 지금 한자에서 타금 청화에 모두 사라졌고 지금 중국도 맨 처음에 첫 소리가 유성음으로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라졌고 이에 따라 성모의 유성 파열음 G, D, B와 유성 마찰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현대 한어 병원 방안 제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우리 관계 없어. 뭐 유성음 뭐 첫 나올 때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관계 없어. 해서 중국어는 앞에 G, D, B를 그대로 꺼. 그다음에 D는 떠, B는 뽀.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사용하고 유성음일지라도 무성음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신
KTP는 송기음, 다시 말해 격음, 격음 KH, TH, PH로 그 기능을 부여하며 KH, TH, PH는 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까지 두음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붙여봤습니다. 기본은 뭐예요? 한자음에만 씁니다. 우선 요거부터 알고 계세요. 한편 우리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두음법칙이 일반화되었을까요? 하는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편한 대로 그냥 썼습니다. 나아가 이런 두음법칙이 우랄 알타이어의 특징이라고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실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된 것도 없습니다.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대체로 순수 고유의 경우나 한자음의 경우나 모두 두음법칙과 관련 없는 어휘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썼어요. 특히 한자는 원음대로 썼습니다. 한자는 우리는. 그런데 이 두음법칙을 공연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저급한 민족처럼 만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중세국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량식 그대로 썼습니다. 량식 먹는 양식 있죠. 륜회 그대로 썼어요. 그다음 리마나니 그대로 썼습니다. 더군다나 순수 우리말도 볼까요? 라온 군자여 라온 이 말 그대로 썼어요. 이건 즐겁도다 우리 그대시여 시경에 나온 것을 언해를 한 거예요. 한편 이는 발음상 전이 진행 과정이며 당시 표기상 엄격한 무슨 두음법칙 규칙이나 규정이 없어 기록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을 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서법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데 쓴 게 많죠. 그 때문에 예로 천자문의 경우에는 법률자 있죠. 법칙률자, 율법 그럴 때 그걸 법칙 니은율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려자 있죠. 성실했자 입구자 위아래로 두 개 있는 거. 그는 법칙 려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신령하다 령자는 령할 령 니은으로 썼어요. 그다음 딜락 떨어질 낙 낙은 딜 니은으로 낙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양식은 냥식 냥이라고 썼어요. 선을 냥, 녹 령할 령 등으로 표기하여 원음에 대한 절대적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국어정사법의 한자음의 표기 규칙 중에 한자음은 표준음을 좇아서 표기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했는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 리, 매, 피, 히 전부 여에다 이 들어가는 그런 예자입니다. 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개수나무, 사례, 연미에, 폐부, 혜택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발음 안 나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휴계, 계시, 계송의 계는 모두 다 거의 계로 적어요. 여러분 게시판, 휴게실 할 때 계는 거의 계죠, 그죠? 이에 대해 북한과 연변 조선족 자체주의 조선어 어문 규정에는 미의 피에는 머이매 머이패로 현실 발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따라 우리는 핵 폐기물 할 때 폐자 어떻게 펴이 쓰죠, 그죠? 근데 북한에 나온 그 기록들 신문에 넣으면 핵 폐기물이에요. 그냥 폐예요. 퍼이 폐. 그럼 화폐 있죠. 돈, 화폐. 우리는 화피라고 적습니다. 근데 거기는 화폐라고 적어요. 퍼이 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히, 피, 매는 우리 현실 발음에서 제대로 발음되지도 않아요. 그 발음 못합니다. 예를 들면 화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발음합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거 인민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발음해요. 인민폐로 바꿔주세요. 퍼이 폐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읒, 치읒, 시옷, 시옷의 의는 본음대로 적되 전설모음화에 의해 굳어진 것은 이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 쯔, 츠, 스 이런 것은 전설모음화 되면 지, 치, 시로 적는다 이런 말입니다. 얘는 원래
질책인데, 질책하다. 질책인데 이게 질책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편집인데, 심가들 편집하다 할 때, 편집인데 편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칙인데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그 외에 리을, 성모, 한자 원음은 첫머리가 안후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아주 없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주 없어지고, 리을로 시작되는 거 말이죠. 영성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 음절에 받침이 없는 모음이거나 종성이 니은 혹은 리을로 끝날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열의 경우 한일자에다가 한일자, 리을, 줄설열자, 일열로 씁니다. 열로 안 쓰고 리얼로 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맨 앞 종성이 니은 혹은 리을로 끝날 경우에는 진열, 분열, 선율, 환율, 실연, 반열 등에서는 모두 다 열로 쓰죠. 본음이 없어집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음가 있는 이응 아십니까? 제가 한번 바로 해볼까요? 없다. 예를 들면 여기다 아를 붙이면 나가 되죠. 너를 붙이면 너, 이를 붙이면 니 하고 먼저 이응소를 코로 낸 다음에 모음을 달아붙이는 이런 음가입니다. 이 음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걸 뭐 다시 구현하자 이런 게 할 수 없죠. NG는 여러분 알파벳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NG로 쓰겠죠. NG. 아까의 음가 없는 이응, 음가 있는 이응은 쓰면 NG로 씁니다. 예를 들면 뒤에 갈 땐 당연히 NG로 쓰죠. 예를 들면 동 그럴 때는 임동석 할 때 동 그러면 동이 음가가 있으니까 DONG로 쓰죠. NG. 예. 그러면 앞에 임 그럴 땐 림 씁니다만 예를 들면 인으로 쓴다면 앞에 있는 임은 아무런 음가가 없죠. 자, 이럴 때 음가가 있는 이유. 옛날에는 꼭지를 붙였습니다. 꼭지를. 그죠? 이해되시죠? 이 NG는 옛날에 쓴데 지금은 없다. 예를 들면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예를 들면 소우자 있죠, 여러분. 소우자 아시죠? 소우자. 소우자 발음이 뭔가 뉘였습니다. 뉘. 이응을 내죠. 뉘.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이거 가만히 한번 저는 짚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중에 NG 중에 N은 일본은 N을 가져갔어요. 일본은 G를 가져갔어요. G. 중국은 N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NG가 영성모 돼서 그냥 음가 없는 이응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소우자를 중국은 어떻게 발음하죠? 소우자를 뉴 NG 중에 N을 가져갔어요. 일본은 규 아닙니까? 와규. 일본소를 와규로 하잖아요. 와는 화자입니다. 화는 일본의 옛날 야마토 정권을 대화라고 한자를 썼거든요. 그 화자를 써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한 글자가 화죠. 이 평화할 때 화자. 그런데 와로 읽으면 와규가 돼버렸죠. 일본은 G를 가져갔어요. 우리는 NG가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소자가 삼국으로 다 가면서 각각 다른 걸 가져가는 건 정말 언어 현상에서 신기한 형상입니다. 이 NG음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나기하고 애기를 옛날 신라 시대부터는 전부 나기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게 구개문에서 나지가 됐죠. 그 앞에서 소부터 볼까요? 그럼 소나지, 말마나지. 개는 가이였으니까 가나지. 병아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응이 앞으로 붙어가서 살아났다. 똑같은 한자음에서도 있습니다. 한자음에 여러분들 고기여자 있죠. 고기여자. 고기여자 발음이 옛날에 어였습니다. 어가 아니고 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받침이 없는 한자가 오면은 이응이 살아나서 앞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붕어. 부자가 고기 옆에다가 붙일 붙자 씁니다. 발음이 붕이에요? 아니죠. 부죠. 부. 근데 그것도 뒤에 어자가 들으니까 붕어가 됐죠. 똑같은 걸로 리ঙ어. 구개어만 돼서 잉어. 그 다음에 롱어. 농어. 그 다음에 상어. 상어. 상어는 중국어로는 싸위라 해서 중국은 뭐 그게 안 살아나니까 싸위라 해서 모래사자 밑에 고기어자를 씁니다. 그게 상어가 돼버리죠. 우리는. 융어. 또 오징어.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오적어입니다. 근데
오지어 그러다 오징어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말 아까 얘기한 아기도 마찬가지죠. 송아지, 망아지 등등 이런 것도 국어 현상에서 한자 음에서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어쨌든 학문적인 문제긴 한데 자관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에는 두음법칙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